대한민국 진영 정치의 정점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칭 친노의 척통이자 뉴스 공장의 설계자 김어준.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노무현 정신을 부르짖는 그가 과거에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가장 가혹한 저주를 퍼붓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요. 그의 저속하고 거친 목소리에 가려진 역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때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고인을 겨누던 스피커가 이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노무현을 배신자로 낙인 찍던 스피커는 어떻게 사적 권력을 독점한 상주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기형적인 태세 전환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김어준의 행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기괴한 역설이 드러납니다. 2003년부터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그의 위치는 극단적 비난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서거 이후 그는 돌연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 절대적 숭배의 아이콘이 됩니다. 김어준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떠들던 혹독한 비판과 서거 이후 척통 계승자를 자처하며 일군 현재의 권력은 지독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방에서 공격받던 생전의 노무현을 향해서는 진보의 이름으로 가장 잔인한 칼날을 휘두르더니 정작 고인이 서거하고 나자 그 비극적 서사를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 마케팅 도구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는 단순한 입장 선회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기형적 태세 전환의 역사입니다. 당시 그가 운영하던 딴지일보의 기록은 참혹합니다. 진보 진영의 핵심 스피커를 자처하는 그의 모습과 달리 과거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진보의 가치를 배신한 무능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고 가장 잔인하게 처단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고뇌를 짊어진 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저주성 낙인 찍기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보수 언론의 왜곡 프레임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 프레임을 폭제하고 확대 재생산하여 지지층 내부에서부터 노무현을 고립시키는 칼끝이 되었습니다. 딴지일보의 빛바랜 아카이브는 그가 행했던 언어폭력의 생생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추진 등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미국의 하수인 진보를 배신한 야합가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은 없었습니다. 오직 대중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프레임 공세만 있었을 뿐입니다.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현실적 고뇌를 합리적 대안 없이 보수와의 야합으로 규정하며 대중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저주성 낙인 찍기로 도배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제 정세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내린 결단들을 그는 단지 대중 선동을 위한 자극적인 안주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이나 대안 제시를 통한 발전적 논의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고뇌의 산물이었던 대연정 제안조차 그에게는 조롱의 소재였습니다. 김어준은 이를 보수 권력에 구걸하는 유약한 모습으로 왜곡하며 노무현 정신을 희화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전국 돌파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였던 대연정 제안을 보수 권력에 구걸하는 유약한 모습으로 패러디하며 조롱의 소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마저 내려놓으려 했던 노무현의 승부수를 김어준은 딴지일보의 비틀린 패러디 메커니즘을 동원해 비겁하고 유약한 구걸 행위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지층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반전은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시작됩니다. 생전의 고립을 주도했던 그는 대통령의 비극적 서사를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검은 넥타이를 매야 하는 유일한 상주로 설정하며 이를 팬덤 비즈니스와 권력화의 핵심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 것입니다. 생전의 고립을 주도했던 스피커는 사후 비극적 서사를 독점하며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팬덤 비즈니스와 권력화의 핵심 마케팅 도구로 철저히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서거 직후 그는 한겨레 기고문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평생 검은 넥타이만 매겠다고 선언하며 슬픔의 대변인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이면에서는 거대한 팬덤을 끌어모으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정교한 마케팅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임기 내내 대통령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 사후에는 가장 슬퍼하는 대리인을 자처하며 비극적 서사를 진영 결집의 도구로 철저히 소비해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아는 의리일까요? 아니면 철저한 비즈니스일까요? 생전의 벼랑 끝 고립과 사후의 화려한 재기, 이 저울의 추가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생전에는 가혹한 비판으로 대통령의 목을 죄어오던 자가 사후에는 그 슬픔을 독점하여 수백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해 고인의 비극을 끊임없이 호출하고 소비하는 행태,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상업적 권력 독점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구축한 유튜브 생태계가 노무현 정신의 핵심인 합리주의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론과 설득 대신 음모론과 확증 편향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가 구축한 무소불위의 유튜브 생태계는 고인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핵심 가치들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기형적으로 권력화되었습니다. 합리주의와 과학적 검증 대신
음모론과 확증 편향이 득세하고 토론과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대신 좌표 찍기와 집단 린치가 횡행하는 커튼 뒤의 사적 권력 제국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신에 대한 완벽한 정면 도전입니다. 영화 더 플랜의 대선 개표 조작 의혹,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과학적 검증과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 채 진영의 입맛에 맞는 음모론을 생산하고 유포하며 시민사회의 지성을 오염시켰습니다. 사법부 판단과 과학적 검증으로 허위임이 밝혀진 음모론들을 진영의 입맛에 맞게 지속적으로 생산 및 유포했습니다. 2012년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영화 더 플랜은 선관위와 학계의 검증 결과 터무니없는 허구로 밝혀졌고 세월호 고의 침몰설 역시 수많은 조사기구를 통해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객관적 사실과 진영 논리를 교묘하게 뒤섞어 대중에게 끊임없이 음모론의 백신을 주입해왔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합리적 토론 사회를 꿈꾼 노무현 정신은 지지층에게 확증 편향을 심어주는 대중선동과 반지성주의로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김어준의 스피커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메시지는 이제 상식적인 정치 비평을 넘어 하나의 종교적 신앙이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지성을 상실한 채 진영 논리라는 붉은 안경을 쓰고 확증 편향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질문하는 자는 배신자가 되고 맹신하는 자만이 아군이 되는 이 야만적인 선동 정치 속에서 노무현이 갈망했던 깨어있는 시민사회는 완전히 질식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영향력은 제도권 정당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특정 정치인 줄 세우기. 제도권 정당의 투명한 절차는 사라지고 일개 유튜버의 개인적 판단이 당의 교리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정당의 투명한 절차가 아닌 일개 방송인의 채널에 출연하기 위해 현역 의원과 정치 지망생들이 줄을 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당원과 시민의 뜻을 묻기 전에 유튜브 방송의 눈치를 보고 그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커튼 뒤에 사적 권력이 공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조종하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버의 개인적 판단과 공천 개입 시도가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절대적 가이드라인으로 취급되며 이는 철저한 반권위주의의 배신입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당의 정치가 일개 인터넷 방송인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은 비극입니다. 유튜버의 사적 판단이 곧 법이요 교리가 되는 정당 구조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타파하고자 했던 권위주의와 보이지 않는 손해 정치가 가장 최악의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빌려 행해지는 가장 철저한 반권위주의에 대한 배신인 셈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는 반동이라는 낙인을 찍고 강성 팬덤을 동원해 문자 폭탄과 사이버 린치를 가합니다. 토론은 사라지고 마녀사냥만 남은 이 야만적인 풍경이 과연 노무현이 꿈꾸던 민주주의입니까? 나와 다른 의견이라면 끝까지 토론하려 했던 정치가는 사라지고 강성 팬덤을 동원해 마녀사냥을 가하는 기득권적 권위주의의 추악한 변종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견을 가진 동지를 반동으로 몰아내고 좌표를 찍어가하는 5단계의 조직적인 집단 린치는 우리 정치의 다원주의를 완벽하게 압살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던 민주적 소통 방식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을 팔아 만들어낸 증오 정치의 괴물. 김어준은 생전의 고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고 사후에는 그 비극을 양분 삼아 거대한 사적 권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소비해 구축한 현재의 사적 권력은 자신이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그 정신을 가장 처참하게 파괴한 모순의 결정체입니다. 김어준은 노무현이 가장 경계했던 음모론과 증오의 진영 정치를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고인을 이용해 고인의 정신을 죽이는 이 기만적인 메커니즘이야말로 김어준이 구축한 사적 권력 제국의 본질입니다. 과거에는 저주하고 현재는 상주 노릇을 하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그가 가장 경계했던 음모론과 증오의 정치를 걷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이름을 팔아 연명하는 가짜 상주들의 장막을 걷어내고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상식과 지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